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체 공일이 만들어주면서 더 긴 연휴가 되었죠.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 어른들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예전이라면 저도 어떻게 시댁과 친정을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번 명절은 저희 엄마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날씨도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다 우연히 TV를 켰는데 이번 귀성길에도 차가 엄청 막힌다는 뉴스를 보니 이번 설명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설에는 시댁과 친정을 다녀온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명절은 어떻게 친정엄마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오픈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뺑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당함으로써 제가 서울에 있는 가게를 여는 동안 부산에 계셨던 엄마가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가게를 열었거든요. 자리를 잡고 있는 도중에 서울에서 함께 지내는 게 제게 내려가는 것보다 친정엄마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형제가 있었다면 신경을 덜 쓸 수도 있겠지만 외동딸인 제가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 거니까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제 친구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고 봤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남자를 소개해준다며 데려왔습니다. 그 남자의 말투나 행동이 제 이상형과 닮아서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했죠. 남자와 따로 몇 번 봤었습니다. 그 남자도 처음에 제게 우선 연애만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정도 연애를 하니 은근히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해주면서 결혼은 어렵다고 얘기했죠. 사실 나는 연애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내가 말을 모시고 살아야 해서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정말로 결혼을 원한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엄마가 걱정되기도 하고 정말 결혼을 원하는 거라면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그게 무슨 말이냐 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 거야?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여자를 내려고 그게 말이 돼. 만약 혼자 계신 걱정 때문이라면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거나 우리가 장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자주 보이게 할 수도 있어. 우리 누나도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처럼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내 남자친구에게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누나가 있었어. 그래서 그가 내가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누나나 결혼과는 상관없이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을 들었을 때 내 결혼 후에도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제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저희 집고를 이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며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도와달라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라서 반가웠습니다. 정훈이의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나 여자 측에서는 거절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같은 듯 하지만 다름 아니라 전 아버지를 함께 말하려는 것인데요. 일찍 들어 설명드립니다. 어머니와 둘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경우 엄마가 너무 적적해 보일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늦게 내려가면 혼자 계실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가진 시아버지들은 대접받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며느리가 챙겨줘야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며 혼자 계신 다른 집어머님도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해서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상황에 맞춰 각자의 집에서 사는 경우도 많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는 시댁 챙기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였어. 안 그래도 돼. 또 내가 자식이 하나뿐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 큰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하나도 없어.
맞아. 나도 우리 시댁에 자주 안 가는데 명절에도 나는 친정 먼저가 되고 누구든지 제일 소중한 게 내 가족이겠지?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가 하는 얘기를 듣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인 딸이 있으니 며느리한테 바랄 게 없다는 말씀을 듣니 마음이 어땠어요. 오히려 제게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셨다면 결혼을 망설였겠지만 본인 딸이 효녀라는 걸 보니까 제게 기대하는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함께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마련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 친정어머니께 신부 자랑을 펼쳐놓으면서 며느리가 할 일은 없을 테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랑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결혼했는데도 더 자주 우리 집에 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아픈 것도 있고 그런데 아들보다는 제 딸이 더 신경 써주는 거예요.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큰 효도가 아니겠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참견하고 그러면 며느리는 부담스러워지고요.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신세를 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딸이 결혼할 때 주기 위해 모은 돈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딸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쓸 기회가 생기니 행복해요. 우리 집에서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도 예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제 외동딸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아가씨들이 집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요즘에 두 사람이 돈을 모아 결혼한다고 해도 빚 없이 가능한가요? 그럼 혼수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좋아요. 상도 기타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좋네요. 주로 남자 쪽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자 하니 여자 쪽에서 혼주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저희는 반대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럼 본인은 혼주를 준비해왔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스무스하게 결혼식이 진행돼서 신기하기도 했고 이런 게 운명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러서 기재 너도 따로 가정을 꾸렸으니 엄마는 이제 걱정이 없어. 그러니 이제 엄마 고향에 가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고향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다. 슬슬 고향 내려가서 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부산에 아무도 없지만 거기 혼자 가면 외롭겠지. 그냥 우리 시어머니처럼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야만 나랑 자주 있을 수 있어? 만나서 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위도 생겼으니 더 복잡한 삶이 펼쳐질 거예요. 아니요, 아유, 여러분도 신혼기간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왜 아무도 없지요? 엄마는 친구들도 있고 이모들도 있으니 부산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답답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나중에 엄마가 더 늙으면 근처에서 살거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제 결혼식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진정한 신혼생활은 다른 이들과는 다를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댁이 우선이고 먼저인 곳이 많지만 저희 집은 항상 친정이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모습이 특이하긴 했지만 저도 부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의 시어머니의 생신이어서 신부로서 할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신부인 제게 남편이 전화를 통해 덕머니 생신에 대해 어떻게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어머니의 생신인 걸 알지?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 집에 가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상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해 올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것이니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죠. 시키는 쪽으로 저는 저녁에 예약한 음식점으로 함께 이동할 것이고 그 후 아침 일찍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고기와 갈비찜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챙길 게 더 될까요? 우리 엄마도 잡채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잡채는 내가 집에서 하지 뭐. 그럼 그 정도만 넉넉하게 사서 만들어와 괜히 돈 아끼고 조금 하게 말고.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어요.
저는 신우는 있어도 아주버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중에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고 시간을 보낸 후 음식점까지 같이 가게 됐어요. 솔직히 사위들은 장모님 생신에 참석하더라도 한 끼 정도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시어머니 댁에 계시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대단하시다는 말투로 전해줬어요. 얘기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대단하세요? 대부분 장모님이 생신 때 한 끼 정도 식사만 같이 하려고 하며 전날부터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계속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성격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불편하셨을 텐데 맞아요. 매형은 그래야 해요. 우리 누나가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시고 매형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누나 직업이 좋으니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만약 매형이 능력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 누나가 능력이 더 좋아서 매형이 따라가야 해요. 그래도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런 걸 다 맞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작은 출판사라도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닐 텐데 당신은 어때요? 전날 우리 친정 엄마 생신이라고 내려가서 하루 종일 함께 보내자고 하면 괜찮아요. 나도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전날에 가서 하루 종일 좀 불편한데 우리 엄마는 손님 방에 침대가 있지만 장모님 댁은 바닥에서 자야 되잖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한테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에서 자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내심 남편이 아주버님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을 슬그머니 설득했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 허리가 안 좋다고 하면서 우리 친정에서 자는 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언젠가는 저희 친정엄마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첫 명절이었는데 이때는 딱 3일만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시댁이 가까워서 편하기는 하지만 친정이 부산이라서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었어요. 신우가 친정집에 먼저 가는 것처럼 저도 친정으로 먼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형님이 그러셨는데 본인은 시댁 먼저 가지 않고 친정으로 먼저 오신다는데 우리도 이번 명절이 짧으니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친정에 들렸다가 명절에 올라와서 시댁에 계속 머물다가 잠은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 날에도 시댁으로 가면 되는 거죠. 결혼한 후 첫 명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래, 그리고 나도 좀 기분이 별로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장님을 먼저 보러 가는 게 마땅해 보여. 그리고 이번에는 누나도 시댁에 먼저 들러서 올 거야. 추석 때나 우리 집으로 먼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왜 무시받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누나는 누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차례상을 차리고 해야 돼서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먼저 가야 해. 나중에 장인이 올 때 먼저 갈 수도 있는 날도 오겠지? 남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본인 집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해서 섭섭했어요. 남편이 누나도 설에는 시댁을 먼저 가간다고 해서 당연히 신우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은 명절 당일에 친정으로 가게 될 거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친정으로 가야 해서 얼굴은 못 보겠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는데 신이와 아주버님이 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가 애게 안 갔냐고 물어봤어요. 어머, 형님 오늘 시댁으로 안 내려가셨어요. 이번 명절에는 형님 얼굴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원래 친정 먼저 와 그래야 덜 막히더라고요. 시댁 먼저 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각자 상황에 맞춰가는 거지?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려니 하셔서 내일 점심 먹고 천천히 가야지. 그래요. 남편의 소에는 형님도 시댁에 먼저 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얼굴도 못 볼 줄 알았거든요. 형님이 내일 점심 먹고 가신다고 해서요. 내려가세요.
내일 아침은 친정에 먹으러 가려는데 산이기도 해서 빨리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신우의 모습에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냥 내일 일찍 친정에 가면 되니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이가 왜 그렇게 서둘러 가느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친정에 더 오래 있으면서 왜 그렇게 서둘러 가냐고. 그냥 점심 먹고 우리와 함께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일찍 나가서 도로에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가서 혹시 막힐 때 아니면 안 막힐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시내에는 충분히 내려갔어요. 아침에 내려가면 더 막힐 수도 있어요. 출발 시간에 따라 도착 시간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래 운전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함께 가요. 점심을 먹고 같이 움직이자. 저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친척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유희가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맞장을 쳤어요. 그래서 누나가 많이 내려가 봤으니까 안 막히는 시간을 알아서 줬네요. 그럼 올해도 점심을 먹고 천천히 출발하죠. 운전을 오래 하면 힘들어. 누나는 운전할 줄 알아서 매형이랑 교대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제가 운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결혼 후 처음인데 2시 정도에 출발했는데 부산에 7시를 넘어 도착했어요. 거의 5시간이 걸린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렀긴 했지만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내일도 많이 막힐 거니까 아침 먹고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내일도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내일 아침 먹고 빨리 하자. 장모님, 저희 아침 7시 정도에 먹을 수 있죠? 너무 늦게 출발하면 오늘처럼 많이 막힐까 봐요. 뭐, 아침 7시 뭘 그렇게 급하게 가. 그렇지만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 오히려 아침이 더 막힐 걸. 그냥 늦은 오후에 내려가는 게 덜 막힐 수도 있어. 모레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올라가서 저녁에 나도 푹 쉬어야지. 오늘도 5시간 운전했는데 내일 4-5시간 운전하면 나 너무 힘들어.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도와줄 수도. 시댁에서 5끼를 먹었고 우리 집에서는 2끼만 먹고 출발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심지어 아침 9시에 먹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친정엄마에게 아침 7시에 음식을 차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가 차서 편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먹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당신은 형님 말만 듣고 그 시간에 안 맞다고 하면서 늦게 내려왔어요. 나도 몰랐지만 누나가 자주 다니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안 막힐 줄 알았지만 막힌 것을 어떡하겠어요? 다음에는 아침을 먹고 나오기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융통적이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딱하게 맞춰 살아가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먼저 오겠어요. 시댁은 부산으로 이전했고 우리 신혼집은 우리 친정과 가까운데요. 부산에 먼저 가서 명절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천천히 올라가서 시댁에서 다음 날까지 머물러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더 편하고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머물 것을 제안하니 남편은 얼굴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엄마랑 있는 시간을 괜히 흐려지게 하기 싫어서 남편과 얘기하는 것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 7시에 우리 친정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올라왔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저녁에도 늦게 도착해서 얘기를 거의 못하고 자버려서 아침 일찍 나와서 기분이 서운해서 그랬어요. 남편에게 다음번에는 친정 먼저 방문하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 너무 짧게 머물러서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친정 먼저 방문한 뒤에 올라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동하기도 편할 거예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되니까 나 운전을 해야 해서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사고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남편이 갑자기 운전을 맡으라고 할 때는 그때는 말하지 마세요.
속이 답답해서 어이없어서 말하고 싶더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겠죠? 2주 전에 내 엄마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되어서 남편에게 말하고 병원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친정엄마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셨고 상태는 좀 어떠신지 병원에서 오래 입원하셔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감정도 나누면서 챙겨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제가 가게를 하니까 알바생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가게를 쉬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괜히 이번 명절에 내려갈 필요는 없다며 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면 난리가 나고 신경을 쓰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내가 가면 우리 아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밥은 누가 챙겨주느냐 곧 명절이니까 그때 가서 얼굴 보고 와. 이번에는 너희 집 먼저 가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시니 명절에 일찍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만약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차를 끌고 내려갈 거야. 하지만 운전을 못하니 기차표를 봤는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지금 당장 부산까지 운전하러 가지 못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명절에 우리 집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명절 일주일 전부터 내게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너 언제 올 거냐고 빨리빨리 올라와야 하는데 자상 준비해서 올려야지 그냥. 아침에 먹고 일찍 출발해야 해요. 아침 7시 정도에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올라와야 돼요. 형님이 계시잖아요. 형과 함께 하면 되죠. 제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점심 먹고 천천히 출발할게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차례상 차리는데 일찍 올라와 괜히 차 막히면 답이 없어요. 예전에 내려갈 때 차아키님이 친정집 천천히 가라 하셨는데 이번에 차 막히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을 보고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날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돌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좀 그만 만지라고 했어요. 무슨 핸드폰을 그렇게 만져? 우리 엄마를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일리가 와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 일이 터져서 나 통화 한 통만 하고 올게 장모님. 잠시만요.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통화한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문득 시계를 확인했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무슨 통화를 이렇게 하는 거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통화 중이더라고요. 아니,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기에 그래? 아직도 통화를 하는 거야?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는데 거의 밖에서만 계신다니요. 회사가 정말 바빠 보이네요. 아이고, 회사가 얼마나 바빠서 명절에도 일을 시키는지.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군요. 모르겠어요. 나도 회사 생활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엄마가 많이 나아지셔서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괜찮아요.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집에 와서 살림 돕는 분들도 계셔서 엄마가 할 일이 없어요. 친정 엄마와 수다 떨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사색하고 돌아왔어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어색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왜 그렇게 심각해 보이세요? 엄마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갑작스럽게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언제 올 수 있느냐고 물으시며 급한 일이 있었나 오늘은 누나도 없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연락되는 사람이 나뿐인 것 같아서 전화하셨나 봐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 가깝게 있지도 않고 여기서 출발하면 최소 3시간이 걸릴 텐데 차라리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질어질하게 오늘은 연휴라 응급실로 가서 치료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는 혼자서 잘 못하시기 때문에 항상 누나가 옆에서 챙겨주는데 오늘은 누나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이 돼요. 제가 먼저 혼자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남편 얼굴을 봐서 혼자 올라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친정엄마가 그냥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따로 올라가기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나을 텐데 따로 가면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절에 엄마도 보고 했으니 먼저 시어머니를 챙기고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도록 하죠. 어서 올라가든가. 밥 한 끼도 못 먹었는데 형님이 올라가더라도 더 빨리 가실 텐데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연락하신 걸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참고 참다가는 연락하신 게 좋을 텐데 엄마는 괜찮으시다면서 도착해서 연락이나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휴, 나는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얼른 올라가라고 재촉했으니까 결국 친정에서 한 끼도 못 먹고 온게 되짚어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제 시간 정도만 버티면 되겠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알람이 울렸고요. 그래도 실제로 도착하니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서 왔느냐고 빨리 차례상 차리라고 했습니다. 빨리 올라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었느냐며 조상들도 하시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차례상 차리자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도 병원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좀 더 빨리 왔어야지 조금이라도 늦었으니까 괜찮아졌다며 차례상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부산으로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일 부산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댁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차례상을 차려야 할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마트에도 제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니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가서 사오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남편한테 지금 문마 없을 거라고 전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동차 트렁크로 가더니 뭘 한가득 챙기더라고요. 그 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픈 것도요.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회사 전화가 왔다며 나갔다가 실은 회사 전화가 아니라 왔을 때 즉시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미리 재료를 사서 트렁크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손에 한가득 차례상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참을 수 없어서 남편 뺨을 때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뒤쫓아오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경우 없는 행동이냐고 물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경우 없는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 보이면 어떡하려고 뺨을 쳤어? 지금 나오면 어쩌려 해? 지금 친정에 가겠다는 말이야. 지금 그게 당신이 할 말이야. 거짓말까지 해서 친정에 올라가서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그렇지. 사에서 일이 터진 거 아니라 차례상 재료 사려고 그랬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차례상을 차리지 않고 내려가는 며느리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엄마가 아파하면 장모님이 얼른 올라가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미리 차례상을 준비해 놓은 거지요. 미리 사와서 시간도 아끼고 빨리 들어가서 엄마께 사과할 수 있어 좋지 않나요? 엄마가 지금 화를 내고 계셔서 남편과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는데 신우 갈게끔 찾아왔습니다. 상황에 어리둥절해졌지만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한 소리를 해주었어요. 들어보니 친정에 있을 예정이었네요. 그렇다고 문제가 뭐야?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라면 차례상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차례상을 차리지도 않고 친정에 먼저 가는 며느리는 어디 한번 봤어요? 우리 엄마니까 참는 것이지 다르게 해야 해요. 시대가 달랐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형님은 차례상을 차리고 오신 것이죠. 아냐,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형님도 지금 친정 먼저 오신 걸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만 차례상을 차리고 진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우에게 뭐라고 묻는데 남편이 곁에서 한마디를 한다. 지금은 당신과 누나를 비교하고 있어. 우리 누나는 좋잖아. 당신은 나보다 직업이 좋아. 솔직히 대우도 좋아. 사장님이세요.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들쭉날쭉하게 벌고 나는 꾸준히 많이 벌잖아. 그리고 모든 게 능력에 맞게 하는데 왜 계속 우리 누나와 당신을 비교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비교는 비교할 사람과 해야지. 알겠어. 오늘부터 당신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해. 나 당신과 이혼하겠어. 그래서 난 남편한테 소리 지은 후 혼자 신혼집으로 와버렸다. 생각해보니 이 신혼집도 저희 친정 엄마가 해준 거더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 짐을 다 꺼내서는 저희 집 앞에 내놨어요. 집 비밀번호도 바꿨죠. 남편도 제 단호한 모습을 보더니 지금은 본인이 뭘 못하겠다 생각했었나 봐요. 조용히 집 밖에 있는 본인 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신우도 너무 얄밉고 화가 나더라고 해요. 신우도 시집살이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날 시어머니가 연락했어요. 당연히 안 받았죠. 무슨 소리를 할 것 뻔한가요? 근데 저는 제 가게에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명절을 지내고 다음 날이었는데 가게 손님도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갑자기 오셔서 큰 소리로 여기서 사 먹지 마세요.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차례상도 안 차리고 친정에 올라오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을 때리던데요. 이런 경우 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차례상 재료까지 다 준비했는데도 그러더라고 해요. 손님도 많은 시간에 그래서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한 번도 우리 집 차례상을 차리고 간 적이 없는데 본인 친정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요.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시댁 차례상도 안 차리고 가는 며느리가 이상한 거 맞는 거죠. 봤더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당분이 알고 보니 저희 신우의 시어머니가 있던 거죠.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본인 친정에서 그렇게 안 배워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 가게에 와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며 기가 차셨다고 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신우인 사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유, 사돈 저희 딸은 그런 경우 없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저 힘들까 봐 차례상 도와주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이 있으면서도 그러다니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자신이 어떻게든 수습을 못하자 결국 도망쳐 버렸어요. 우리의 단골이신 우의 시어머니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손님이 아니셨다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데 종종 우리와 시댁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시댁에 대해 생각도 못했고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댁에 가면 손날이 올케를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건 아닌데요. 덕분에 시어머니를 제 가게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서비스도 좀 챙겨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신우이가 시집살이를 시작했나 봐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남편 셋이서 우리 가게에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말했길래 나한테 그러시는 건지 빨리 우리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 좀 잘 해주세요. 원래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즘 들어 계속 부르시고 이것저것 시키시는데 이번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지 못했으니 다음 주에 와서 차리라고 하시잖아. 너희 집에 자주 오는 손님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들어봐.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하느라 얼굴살이가 빠졌다고 해서. 봐요. 왜 그걸 제 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말했단 말인가요? 게다가 형님이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차상을 차리지 않은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지지 않고 신우한테 얘기했더니 신우가 당황해했어요. 본인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어요. 집비를 바꿀 거야. 너랑 이혼할 거야. 그건 아닌데요.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엄마에 있는 것도 몇 번이고 그제야 화가 좀 풀리죠. 다음번에는 진짜 장모님을 먼저 만나러 갈 테니까. 아니야. 다음부터는 당신과 우리 집에 같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왜 내 집에 들어와 나를 이혼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계속 가게에 와서 한탄하는 모습에 더 이상 여기서는 장사를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랑 엄마가 사준 집을 정리해서 친정 엄마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말도 없이 제가 오니 친정 엄마가 놀라셨죠. 그리고는 저한테 시어머니는 좀 괜찮으시냐고 물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픈 게 아니었어요. 내가 친정에 먼저 간 거 꼴보기 싫어서 아픈 척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랑 둘이서 짰더니 생겼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나가 있었던 거지. 그때 차례상 준비해서 트렁크에 넣어뒀더니 그거 보고 싸대기 날려버리고 이혼한다고 했어.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신우가 본인 시댁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차례상을 안 차렸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내 앞에서 시어머니가 행패 부리는데 신우인데 시어머니도 내 앞에 있었다고 해. 그래서 신우의 만행도 다 들통났을 테니까. 아주 통이야. 계속 내 앞에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서 다 정리해서 내려왔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그게 거짓말이었어. 엄마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차례상만 뭐 그러다가 이혼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상견례 때만 해도 본인은 딸이 있어서 간섭도 많지 않을 거라고 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원래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말이 다르잖아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여기에 가게 하나 또는 제 가게 하나를 차리면 어디에서 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서울에 있는 가게와 집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친정으로 오셔서 친정엄마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아마 친정엄마를 설명하면 제가 다룰 줄 알았는데 그저 엄마가 정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장님, 다음 명절에는 꼭 장모님을 먼저 만나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을 설득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조상님을 어떤 여자를 고통 주는 방법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내 딸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내가 혼자 차례상을 차서 나가거나 차례를 지내도 좋을 것이지. 잘하고 있다면 칭찬해야 해. 우리 딸이 이혼할 것을 고려할 건 아니니까. 조상님의 벨 모양이 제대로 안 됐다면 왜 여기 와서 기대하는 거야? 행동을 돌아봐야지. 나는 우리 딸을 내내 예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희 친정어머니가 화를 내는 걸 처음 보는 남편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사위사랑은 상냥한 것일 테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잘 대해주었고 그래서 남편은 일할 때도 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가 봐에 결국 남편은 우리 어머니에게 화를 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정에 찾아올 수도 없는데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가게를 차린 후 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연락 주세요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는 친정 엄마 계신 부산으로 와서 가게를 차렸어요. 이제 조금 멀리 계셔서 오실 수 없으실 테니 가끔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잘했네. 저는 맛있는 빵집을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친정에 내려갔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딥니다. 이혼했다면 우리 며느리한테 다 들었어요. 요즘 꼬박꼬박 제사상 차리는 것이 있어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사가 있는데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매번 차리고니까 이제 며느리가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거나 기회가 있으면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신우이 시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신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사상을 차린다고 해요. 명절 때가 되니까 이혼한 남편과 시댁이 생각나는군요. 심지어 이번에 쉬는 날도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랑 여행 다녀왔는데 전부 치느라 정신없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를 생각하니 웃음이 참 막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긴 명절이라며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챙겨야 할 시댁이 없으니 편하고 좋네요. 다들 연휴를 기다리고 있네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